민주당은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공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과, 또 성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훌쩍 뛰어오르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 공천 수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당원 투표에서 87%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몸을 낮추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글쎄 뭐 어떤 이유로도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계속 사과를 하는 게 전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차기 대선에서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후보를 내긴 내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이 났으니까 오늘 오전 9시쯤 발표됐죠. 네. 9시 반인가? 다시 한번 당대표가 머리를 숙인 거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개정을 하겠다고 한 당헌은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건데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의 본질을 과잉 금지한 거다. 이번 건이 아니었어도 사실은 고쳐져야 했었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저기 제3자나 평론가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또 재차 사과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발언들은 또 이분이 또 최고위원이잖아요. 이런 발언들은 이낙연 대표의 사과를 의미를 반감시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그 규정을 2015년도에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정치 혁신 차원에서. 그래서 어쨌든 어기에 대한 어떤 그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 때문에 출마를 하는 건데 후보를 내겠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너무 과잉 금지시킨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는 이러한 그 당원 개정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얘기를 했다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과잉된 규정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치자라고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있는데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발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치고는 최근의 맥락에서 볼 때 썩 그렇게 이낙연 대표의 사과와 잘 맞물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요. 그래도 찍을 후보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단순하게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니까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바로 그러한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낙연 대표가 또 사과한 건데 후보를 내지 않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그러나 조금 또 관점을 달리하면은 과감하게 후보를 안 낼 수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 현실 정치가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와의 이 상관관계가 워낙 밀접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 치른 다음에 바로 1년 있다가 1년도 안 되죠. 후년 3월에 대선이니까 그런 촉박함 때문에 후보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 가지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를 낸다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주신 건데 사실 뭐 국민의힘, 정의당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좀 궁금한 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속을 깬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약속을 깬 것이 뭐 선거라든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일단 중도라든지 무당층의 입장에서 볼 때 무당층이라는 게 꼭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무당층, 인지적 무당층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도 무당층에 포함될 수 있죠. 여야 정당에 대한 이제 혐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약속을 어긴 거니까 너무 이거 자기 아전 인수를 해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론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선거가 또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그동안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거고 많은 변수가 있을 거고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존재하는데 막상 내년 선거 때 가면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라는 게 워낙 많은 요인이 아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것까지 감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가 이제 공천 수순에 들어가면 더욱더 열띤 경쟁이 이제 펼쳐지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차기 대선 주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7.2%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떻게 이번 보세요? 국감 10월 22일 날 대검 국감이었죠. 예. 그때 뭐 워낙 관심 집중됐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작심 발언, 소신 발언이고 또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양극화돼 있으니까 평가 자체도 아무튼 지금 야권에 지금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이른바 잠룡이라고 불리는 이 후보군들이 지지율이 낮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도 그렇고 한번 이제 출마했던 사람도 있고 말이죠. 예. 네. 아마 그러한 이제 그 야권에 대한 실망, 야권 주자에 대한 실망 같은 것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상징적으로 업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게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여권과 어쨌든 간에 대립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예. 추미애 장관은 몇 번씩이나 수사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여권으로부터 압박받는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들 그리고 아직 국민의힘에 그 마음을 이제 주지 못한 유권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쏠릴 수는 있겠죠. 야. 근데 사실 윤 총장은 정확하게는 물론 네.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전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건 안 적은 했죠.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올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상황이 되면은 정치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충분하죠. 예. 예. 그런 얘기 했던 거니까 정치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지할 뜻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안 갈 텐데 예. 일단 저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와 상황이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때 국감 때의 그 발언 같은 게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예. 저도 이건 국민의힘의 그 좀 현재로서는 좀 무력함이라든지 예. 주자가 뭔가 이게 아직 부각되지 않는 거 이런 것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 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그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특징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6개월 연속 지금 빠지고 떨어지고 있고요.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좀 올라서 이번에 공동 1위가 됐거든요. 자, 지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아주 이제 좀 탄탄한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당 대표로 온 다음에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뭐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떠한 이슈나 현안에서 이렇게 딱 부러진 얘기를 좀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는 좀 덜하는 것 같이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선명성 그리고 이제 발언의 뭐 순발력 같은 거, 예. 막 그러한 것들이 유권자에게 자꾸 이제 소구력이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지지율이 같은 각출을 벌인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 지사는 쭉 이제 상승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제 이낙연 대표는 조금 하락세인데 보합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저희가 민주당 내의 지지도 네. 변화 그리고 진보층의 지지도 변화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 더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자 민주당 지지층 내의 지지도 변화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낙연 대표가 42.4%,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35.1%인데 이것도 약간의 흐름상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낙연 대표는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예. 뭐 1월 달이니까 지금하고 이제 오래 전 얘기니까 그때와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결국 추세가 이재명 지사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조금 이제 논리를 비약한다면 친문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단 말이죠. 예. 어느 정도는. 예, 예. 그렇다면 친문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대표 쪽에 기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유의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네. 봅니다. 예, 다음에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래프. 예, 중도층도 한번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네, 중도층에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세 사람이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예. 10월 달에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20%대를 있습니다. 다들 근데 중도층에서는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보다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높잖아요. 아주 예. 뭐 저 의미 없는 차이긴 네, 합니다만.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요. 예. 오차범위니까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느 양쪽 어느 쪽에 마음을 주지 않는 유권자가 예.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후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당에 실망했으나
아직 국민의힘에는 지지하기 어려운 그런 중도층 유권자들이 윤석열 총장은 전혀 정치는 아니란 말이죠. 현직 예.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삼강 구도가 이렇게 당분간은 삼강 구도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삼강이라는 말은 저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 정치의 어느 그릇에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주 조심스러운 게 저런 결과가 나올수록 자꾸 여권은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할 거예요. 예. 검찰총장이 뭔가 정치를 하고 자꾸 예. 검사들 결집하니까 저런 게 나오지 않느냐. 저러하기 때문에 바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간다면 윤석열 총장이 대단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아직 삼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저는 시기가 아직은 이르다. 예. 여권에서도 윤 총장이 만약에 대선에 나와도 불리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현재 정당 구도가 그대로 간다면 그 얘기가 맞는데 네. 예. 현재 정당 구도가 그대로 간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뭔가 김종인 비대위를 공격한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도 좀 강경한 이 계층과 예. 그렇지 않은 약간 중도로 좌클릭하고 외연을 확장해야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세력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 그런 두 세력이 만약에 원심력이 작용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에 생각이 있다면 그런 쪽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윤 총장은 어쨌든 간에 현재 국민의힘의 적폐를 수사했던 총장이니까 국민의힘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분리가 된다면 정당 시스템이 바뀌고 정당 구도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윤 총장의 입지는 넓을 수 있다. 그러나 예. 그런 것들은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안 됐기 예, 때문에 예. 그건 너무 이제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정당 구조의 변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은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뭐 대선 경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네, 네, 그 선거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제 6일 예. 날 제2심 공판이 나오는데 2심 선고가 나오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은 이 여권 내에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죠. 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문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예.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 지지자,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변화가 가능할 거다. 그건 정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재판 결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